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노력만 하는 독종은 모르는 성공의 법칙. 벤저민 하디즘, 김미정 옮김. 파트 5. 자기만의 성질을 마련하라. 꿈과 목표를 종이 위에 기록하는 것, 그것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이다. 마크 빅터 한센. 비행 중 난기류 같은 기상 변화들로 인해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가 90%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항공편은 예정된 시각에 정확히 목적지에 도착한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과 관성 유도 장치를 통해 조종사들이 계속 경로를 수정하기 때문이다. 바로바로 조치를 취할 때는 경로 수정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수시로 경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장애물이 있거나 다른 문제에 처했을 때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 사소한 오류가 대형 사고를 일으킨다. 1979년 남극 대륙 관광용 여객기 한 대가 승객을 포함해 총 257명을 태우고 뉴질랜드를 출발했다. 조종사들은 누군가가 2도 정도 비행 좌표를 변경하는 바람에 비행기가 경로에서 45km 동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남극 대륙이 가까워오자 조종사들은 탑승객들에게 멋진 경치를 보여주기 위해 비행 고도를 낮췄다. 안타깝게도 부정확한 비행 좌표 때문에 비행기는 활화산인 에러버스 산바로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눈높이 화산과 그 위에 낀 구름을 구분할 수 없었던 탓에 조종사들은 평지 위를 날고 있다고 생각했다. 신속히 고도를 높이라는 경보음이 울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여객기는 화산에 추락했고 탑승객은 전원 사망했다. 비행 좌표를 고작 몇 도 잘못 설정하는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다. 사소한 오류라도 정정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법이다. 이 여객기는 우리의 삶과 유사하다. 하찮아 보이는 우리의 삶의 단면들도 좋건 나쁘건 파문과 풍랑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당신은 인생을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가?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경로를 수정하는가? 얼마나 자주 유도장치를 확인하는가? 당신에게 유도장치가 있기는 한가? 당신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언제 그곳에 도착할 예정인가? 당신은 현재 경로를 벗어나 있는가? 경로를 벗어난 지 얼마나 됐는가? 당신이 올바른 경로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경로를 이탈하게 만드는 난기류나 다른 기상의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번 챕터에서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계속 똑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려 한다. 즉, 목표를 세우고 결정을 내릴 때 절정 상태로 만들어줄 일상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비행기와 우리의 삶도 비슷하다. 지속적으로 경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경로를 이탈할 것이다.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날마다 확인해야 한다. 정말로 변화하기 원한다면 날마다 당신이 만들려고 애쓰는 새로운 현실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러면 목표가 달성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아침 루틴의 중요성. 아침 일과를 정해두는 것은 당신을 아침에 절정 상태로 만들어 온종일 절정 상태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동적 반응, 중독, 무의식 상태에서의 아침을 시작하지 않고 아침 루틴을 통해 절정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아침 루틴은 필수다. 당신의 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아침 루틴이 필요하다. 다작하는 작가나 창작가가 되고 싶다면 아침 루틴이 필요하다. 날마다 안목과 통찰력을 갖고 관계에 충실하고 싶다면 아침 루틴이 필요하다. 이유가 뭘까? 평소보다 좀 더 나은 행동 양식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른 삶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아침 루틴은 당신을 절정 상태로 이끌어준다. 그리고 절정 상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그 결과 당신은 온종일 절정 상태에서 그 사람처럼 행동한다. 인생 궤도를 바꾸고 싶다면 장소와 시간을 잘 선택해서 경로를 결정해야 한다.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배움과 성장, 관계 맺음, 휴식, 회복에 최적화된 환경에서 효과적인 아침 루틴을 치른 후의 시간이라면 최고의 선택이다. 당신이 좀 더 수준 높은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면 그 결심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방해 요소가 당연히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지금의 상황이 유지되도록 주위 환경을 구축해왔고 지금의 생활에 상응하는 심성 모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의 생활은 달랐을 것이다. 자신감 역시 현재의 생활과 관련이 있다. 이제 당신이 이전과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했으면 그걸 가능케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절정 상태로 이끌어 올리는 습관을 들이는 일이다. 습관을 만들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눈뜬 직후이다. 잠에서 깨는 순간에 절정 상태가 되도록 하지 않으면 곧바로 이전의 활동 상태로 돌아간다. 아무리 의지를 다져도 현실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예전의 행동 양식으로 돌아가고 지금의 현실이 지속되며 꿈은 꿈으로만 남을 것이다. 아마 의지력을 발휘해 조금 더 노력해 볼 수 있겠지만 이 같은 결과를 잠시 지연시킬 뿐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의 결심이 진정한 결심이 아니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날마다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길 정도로 마음을 쓰지 않았고 날마다 스스로를 절정 상태로 끌어올리지 않았으며 그 상태로 활동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먼저 자신의 변화에 적합한 상태로 만든 후에 행동을 해야만 한다. 상태, 실행, 달성의 순서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결심에 이르게 된 절정 상태에서 시종일관 행동해야 한다. 자기만의 성지와 매일 할 일을 정해두고 자신이 원하는 역할에 맞는 정체성을 갖고 행동할 때 자연스럽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인생의 중요한 일에 먼저 집중하라. 사람들은 대부분 수동적인 반응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남들의 정보와 의도로 구성된 지드철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그렇게 그날 하루를 수많은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여 생활할 태세를 갖추게 된다. 아침 루틴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자기 존재와 삶의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게 해준다. 꿈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절정 상태로 끌어올려준다. 그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도와준다. 사후 반응이 아니라 사전 계획에 따라 생활함으로 자기 방해의 행위를 피할 수 있다. 운동, 명상, 기도, 창의적 프로젝트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이 아침 루틴이 될 수 있다. 모두 대단히 좋다. 하지만 아침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기 쓰기이다. 목표를 글로 쓰면 머리로 생각할 때보다 명확해지듯이 일기 쓰기는 단순한 명상보다 효과가 크다. 명상과 기도는 일기 쓰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하지만 명상과 기도, 심상 기법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글로 써야만 비로소 통찰을 얻고 목표가 명료해지며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통찰, 계획, 목표는 떠오르는 대로 적어야 한다. 매일 기록해야 된다. 일기 쓰기는 다른 활동들의 효과를 10배, 100배로 높여준다. 일기 쓰기를 병행하지 않는다면 명상, 심상 기법, 기도의 효과는 훨씬 떨어진다. 아침 루틴의 목적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다. 당장 급한 일보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에 먼저 집중하도록 하면 당신은 단순한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삶의 엄청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추진력은 자신감을 낳고 자신감은 점점 더 큰 꿈을 꾸게 하며 조화로운 삶을 살게 한다. 운동과 창의적 프로젝트는 아침 활동으로 매우 적합하다. 하지만 그 전에 그날 어떤 상태로 활동하고 싶은지 계획하고 자신을 그 상태로 만드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명상과 일기쓰기를 해야 하는 이유다. 당신의 의식과 잠재의식뿐 아니라 창의적 뇌와 에너지는 잠을 자고 난 직후에 최적의 상태가 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잠재의식을 훈련시키려면 아침에 일기쓰기부터 쓰는 것이 좋다. 나폴레온 힐은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에서 잠재의식은 가장 직접적이고 그 실용적인 방법으로 그의 상응하는 신체 상태를 만들어준다라고 했다. 아침에 일기를 쓰는 시간은 5분에서 15분이면 족하다. 아침마다 제일 먼저 자신의 목표와 꿈을 기록하면 그 목표에 대한 믿음과 욕구가 깊어진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특정 목표의 달성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목표를 떠올리고 목표 달성을 믿고 이를 간절히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목표에 대한 열정과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목표를 쓸 때는 긍정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를 벌거나 마라톤에 완주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쓰도록 하라.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10만 달러를 벌 것이다.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마라톤을 완주할 것이다. 만일 당신의 목표를 기록하라. 매일 당신의 목표를 기록하라. 아침에 정신이 맑을 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하는 모든 일을 써야 한다. 여기에는 연락할 사람들도 포함된다. 이번 주에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오늘 해야 할 일도 포함된다. 날마다 일기를 쓸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라. 당신이 미래를 그리고 계획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신과 교감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활동은 자기만의 공간에서 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다고 산에 오르거나 특별한 장소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 그저 명료하게 사교할 수 있는 정신 상태로 유도해주는 개인적인 장소면 된다. 내 경우는 자동차 안이 나만의 공간, 일상의 성지이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했을 때만 그렇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집에서 차를 몰고 나가 다른 동네에 주차시키거나 조금 일찍 운동하러 가서 체육관 앞에 차를 세운다. 그런 다음 20-30분 정도 좋은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기도하고 명상을 한다. 이 시간은 어김없이 나에게 영감을 주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를 움직이게 한다. 또한 한 달에 2-3번쯤은 몇 시간 동안 운전해서 개인적으로 의미 있거나 세상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 나와 마찬가지로 배우이자 코미디언인 짐 캐리도 이 원리를 적용한 덕에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캐리는 온 가족이 친척집 정원에 폭스바겐 밴을 주차해놓고 생활했을 만큼 가난한 집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래성을 믿었다. 1980년대 후반 캐리는 매일같이 차를 몰고 로스앤젤레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 영화 감독들에게 인정받는 상상을 했다. 그곳은 그의 성지였다. 당시 그는 빈털터리 무명의 젊은 희극 배우였다. 1990년 어느 날 밤 로스앤젤레스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던 캐리는 출연료라는 메모와 함께 자신 앞으로 $10,000짜리 수표 한 장을 써서 지갑 안에 넣어뒀다. 발행 날짜는 1995년 추수감사절이었다. 자신에게 5년의 기한을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1995년 추수감사절 직전에 그는 영화 덤앤더머의 출연료로 $10,000를 받았다. 그가 자신만의 성지에서 그렸던 꿈이 현실이 된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 급한 일보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인생 궤도를 바로잡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추진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실천해야 한다. 스스로를 들여다볼 자신만의 성지가 있는가? 명상과 생각, 기도, 구상을 할 장소가 있는가? 날마다 일기를 쓰는 것에 장기적 성공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는가? 정상 궤도로 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고 있는가?